서울의 한겨울밤, 도시를 뒤덮은 눈보라가 거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응급구조대원 김민호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어둠 속을 헤치며 골목길로 향했다. 그의 손전등 빛이 쌓인 눈 위로 춤추듯 흔들렸다. 찬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15년차 구조대원인 그는 이미 이런 날씨에 익숙해져 있었다. 여기 어딘가. 그가 중얼거렸다. 신고는 매우 모호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민호는 직감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종이 상자에 멈췄다. 상자에 다가가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두 마리의 강아지가 서로를 껴안 듯 붙어 있었다. 한 마리는 여전히 힘겹게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민호는 재킷을 벗어 강아지들을 감쌌다. 그의 목소리에 강한 강아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공포보다 결연함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동생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득한 듯했다. 급히 차에 태워 지은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10년 전 일은 그의 반려견 맥스가 떠올랐다. 그때의 상실감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두 생명을 만난 것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 수의사는 병원 문 앞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빨리 데려오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검사실로 강아지들을 데려가는 동안 민호는 상자에서 발견한 작은 쪽지를 꺼내 들었다. 비에 젖어 대부분의 글자는 흐려졌지만 미란이라는 이름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천이 너무 낮아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강한 녀석이 동생을 많이 도와준 것 같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떨까요? 민호는 강한 강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진실한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로요. 창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병원 안은 따뜻했다. 준과 하나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숨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민호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얼마나 많은 비밀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계속 나아가요. 병원에서의 이틀째 아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주는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지은 수의사는 즉시 강제급식을 고려했겠지만 이번은 달랐다. 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민호 씨, 잠깐 와보세요. 지은이 검사실에서 불렀다. 준이가 음식을 거부하는 게 단순한 거부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은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이 캐비닛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하나를 위한 특별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호는 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준은 하나의 음식을 코로 킁킁거리더니 불안한 듯 끙끙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민호가 중얼거렸다. 하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 걸까요? 지은은 즉시 하나의 차트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때 민호의 시선이 종이 상자에 꽂혔다. 상자 안쪽에 긁힌 자국들, 그리고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들. 잠깐만요. 그가 상자를 집어들었다. 자세히 보니 알레르기 주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걸 봐요. 민호가 외쳤다. 지은이 다가와 글씨를 확인했다. 이런, 우리가 너무 급했나 봐요. 기본적인 것도 놓쳤네요. 그녀는 즉시 하나의 식단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준은 마치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이 강아지들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게 분명했다. 미란이라는 이름의 주인은 왜 이들을 버려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이토록 자세한 주의사항을 남겼을까?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왔다. 혹시 이 근처에서 강아지들을 발견하셨나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칠 전에 신천역 근처 보호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사라진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보호소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 보호소에서 일하던 미란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참 착한 아이였는데 보호소가 문을 닫기 직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지은의 목소리가 급했다. 민호 씨 빨리 와보세요. 하나가 이상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가 더 중요했다. 병원으로 뛰어들어가는 민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준과 하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유기가 아닌 더 깊은 사연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란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달랐다. 하나는 구석에 웅크린 차에 떨고 있었고 준은 그 옆에서 계속 지저대며 무언가를 알리려 했다. 지은은 이미 진정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을 저었다. 잠깐만요. 민호가 천천히 하나에게 다가갔다. 강아지의 눈빛에서 공포보다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소리에 하나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아, 이해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공사장 소리예요. 아까부터 저쪽에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지은이 설명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보호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민호는 노인이 말했던 신천역 근처 보호소를 찾아갔다. 폐쇄된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묵직해졌다. 건물 외벽에는 아직도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주변을 살피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저기 혹시 이 보호소를 찾으시나요? 그녀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김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미란 씨의 소식을 들으셨나요? 서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보호소는 재개발 계획에 밀려 강제 폐쇄 위기에 처했었다. 미란은 보호소의 마지막 직원이었고 동물들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했다. 미란 언니는 특히 준이와 하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둘 다 태어날 때부터 보호소에 있었거든요. 서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두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보호소가 문을 닫기 하루 전날이었죠. 근데 왜 그들을 추운 날씨에 놓고 가야 했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란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존재를 보내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지은이었다. 민호 씨 큰일 났어요. 준이가 하나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민호는 급히 차를 돌렸다. 준과 하나가 향할 만한 곳을 생각했다. 그리고 직감이 그를 이끌었다. 보호소, 그들의 첫 집이었던 그곳으로 가야 했다. 폐허가 된 보호소 앞에 도착하자 희미한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아있었다. 민호는 발자국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준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낡은 강아지 방석 위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호가 주워든 것은 작은 목걸이였다. 거기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미란의 약속. 목걸이를 들고 있는 민호의 손이 떨렸다. 미란의 약속이라는 글자를 계속 바라보며 그는 무릎을 꿇고 준과 하나를 끌어안았다. 이제 알겠어. 너희들이 왜 여기로 왔는지. 지은이 헐떡이며 도착했다. 다행이에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민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곧 분위기가 달라졌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목걸이를 지은에게 건넸다.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어요. 미란 씨는 이들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곳을 좀 더 살펴봐야겠어요. 낡은 보호소 안을 돌아보던 중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민호 씨,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미란의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오늘로 보호소가 문을 닫는다. 준이와 하나를 데리고 갈 곳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내일이면 모든 동물들이 다른 보호소로 흩어질 거야. 하지만 준이와 하나는 그럴 수 없어. 둘을 떼어놓는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을 거야. 특히 하나는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 뒤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병원 진단서였다. 하나가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준이 늘 하나 곁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미란 씨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분이 둘을 절대 떼어놓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거군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준과 하나는 여전히 낡은 방석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의 마지막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사실 미란 언니가 간 곳을 알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언니가 예전에 일했던 동물병원이 있어요. 인천에. 민호와 지은은 즉시 인천으로 향했다. 작은 동물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대에 앉아있는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준이, 하나.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미란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있구나. 민호는 천천히 목걸이를 꺼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된 것 같네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의 작은 동물병원 상담실에서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준과 하나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호소가 강제 폐쇄되면서 모든 동물들이 다른 보호소로 분산될 상황이었죠. 하지만 준이와 하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미란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하나의 심장병을 발견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대부분의 보호소에서는 건강한 동물도 받아주기 힘든데 치료가 필요한 강아지는 더군다나 둘을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군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일하던 이 병원에서 하나의 수술비를 모으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호소 폐쇄 통보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김민호 구조대원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저를요? 네. 당신이 10년 전 반려견을 잃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기동물들을 돕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당신이 근무한다는 것도. 미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저는 준이와 하나를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고 그들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나가 일어나 미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준도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매일 밤 그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기를 기도했어요. 서연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들 곁에 있으면 결국 떨어져야 할 테니까요.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의 치료 제가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준이와 하나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에요. 미란 씨도 마찬가지고요. 미란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가족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민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창밖에 눈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상담실 안의 공기도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준과 하나는 미란과 민호 사이에 편안히 누워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 민호의 아파트는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다. 거실 소파에서 준과 하나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하나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은의 헌신적인 노력과 미란의 모은 치료비, 그리고 동물병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하나는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준은 수술 내내 병원 로비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기다렸고, 하나가 회복실에서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가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 아침은 어때요? 미란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민호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준과 하나를 만났다. 하나가 어제 산책을 무척 즐거워하던데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들과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미란 씨, 제가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준과 하나가 처음 발견되었던 날부터 현재까지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경험한 이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를. 미란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카페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준이와 하나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은이 막 도착하며 대화에 합류했다. 치료가 필요한 유기동물들을 위한 기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요. 준과 하나가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하나는 이제 훨씬 더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다녔고 준은 여전히 충실한 오빠처럼 곁을 지켰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민호는 문득 10년 전 잃었던 맥스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소중한 인연으로 남아있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준이와 하나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준과 하나는 창가로 달려가 그 광경을 구경했다. 미란, 지은, 그리고 민호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빛나는 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들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많은 별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준과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준이와 하나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만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